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인 NLP 용준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할 수업은 XDC랑 MRC, 저번에 1차 시에 이어서 2차 시 실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순서는 XDC를 실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MRC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DC부터 시작하겠습니다. XDC의 개요에 대해서 저번에 1차 시 때도 이제 했었지만 복습을 한번 갖는 시간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XDC란 Explainable Document Classifier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도큐멘트를 클래시파이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문서를 이제 여러 가지 분류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문서를 분류를 이제 하라고 했을 때 그 문서가 그냥 막 분류가 멋대로 이제 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사람이 보통은 하게 되겠죠. 이 기계가 멋대로 이거 가지고 그냥 막 분류를 그냥 랜덤하게 뽑아낸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을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이 문서가 왜 연예 기사인지 왜 긍정적인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지 뭐 그런 분류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이 XDC입니다. XDC의 기본 틀은 기본 구조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이제 버트라고 하는 이거 1차 시 때도 이제 했었던 거죠. 버트라는 이제 언어 모델을 통해서 이 언어 모델은 한국어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 뭐 버트 모델이 이제 영어를 배우면은 영어에 대해서 근본 이제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되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먼저 프리트레이닝을 해둔 모델입니다. 버트는. 그래서 이제 한글로 된 기사들을 분류하고 싶다. 한글에 대한 XC를 만들고 싶으면은 한글을 사전학습을 한 버트를 준비하면 되겠고 영어 기사들을 분류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영어에 대해서 영어 도메인에 대해서 사전학습이 된 버트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전학습이 완료된 버트 모델 위에다가 몇 개의 이런 구조들을 얹어서 문서 분류를 하도록 추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추가 학습을 하는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한다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사전 학습과 파인 튜닝을 통해서 XDC나 MRC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XDC에 대해서 XDC랑 MRC 전부 다 저희 NLP 팀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하실 때 도커 이미지를 활용을 하셔서 빠르고 쉽게 이제 자신만의 XDC, MRC 모델을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도커라는 것은 이제 설계 도면이죠. 설계 도면인데 원래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언어가 있을 수 있고 뭐 가장 기초적인 C나 뭐 C++, C#,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 언어가 있겠고 그 언어 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건물을 지을 때 나사 하나부터 나사 막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책상이라던가 보일러라던가 냉장고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집어넣고 그런 설계 도면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미지라고 부르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건물을 한 채, 두 채 만들어 나가는데 이 건물 한 채, 두 채 각각을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환경 같은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도커라고 부릅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도커 이미지라는 것을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즉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XDC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설계 도면이 이미 다 그런 필요한 부품들이라던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XDC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집을 한 채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에서 XDC 모델을 각자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도커라는 건데
뭐 도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부분은 이미 있는 교육을 재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은 코어가 있고 맨 위에, 그리고 가장 큰 분류는 볼게요. 코어 폴더가 있고 모델스 폴더가 있고 프로토 폴더, 그리고 테스트 폴더가 있죠. 그 외 파일들은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것들이 requirements나 sample data, 그리고 XDC 언더바로 시작하는 파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딱 보면은 한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뭐가 뭔지 몰라서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파일만 딱 지정을 해드리면은 이 xdc 언더바 runner.sh 쉘 파일이죠. 이 학습을 실행하도록 미리 준비가 된 스크립트입니다. 이것만 실행을 딱 엔터만 치면은 바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그리고 그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알아서 모델스라는 폴더 안쪽에 저장을 하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이 학습을 실행하는 스크립트 안쪽의 내용을 조금씩만 이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파일이 models라는 폴더 안에 있는 xdc config.json 파일인데, 이건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모델들의 그런 인자들을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이게 정교하게 교정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고, 이 두 가지 파일을 오늘 XDC를 학습시키기 전에 미리 자신에게 맞춰서 수정을 하고 학습을 위해서 이 SH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학습을 하고 실행을 하는 이 프로세스의 뭐 전체적인 이제 플로우는 이제 보이시는 대로 데이터 수집을 먼저, 이건 1차 시랑 2차 시 사이에 과제로 드렸죠. 데이터 이제 과제로 드렸던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그런 이제 문서들을 전처리 해오시라는 그런 과제를 내드렸는데, 그 과제를 잘 해오셨으면 데이터 수집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XDC 학습,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그 과제의 결과, 데이터들을 통해서 XDC를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이 끝나면은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하겠죠. 이런 테스트하는 과정을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XDC를 트레인을 한 후에 트레인이 완료된 그 모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테스트 인풋을 입력값을 넣으면은 인퍼런스를 하게 돼서 그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면 이제 막 10만 건의 문서들을 쫙 학습을 트레인 부분에서 시키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문서가 분류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 모델, 이 잘 학습된 모델한테 이 문서를 넣어주면은 결과가 뭘까? 딱 넣어보니까 결과가 연예기사입니다 라고 나오면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정제를 하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과제를 잘 해오셨으면 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 일단은 XDC라는 것이 역시 문서를 분류하다 보니까 어떤 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무엇으로 분류해 줘야 될지에 대한 그런 문제와 정답이 있는 정답지 같은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데이터를 준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준비해 오신 그 과제는 이제 문서가 있고, 그 문서는 신문기사죠. 그리고 신문기사가 있고, 그리고 분류로서는 9가지의 종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도록, 어떤 기사에 대해서는 연예 기사라고 해놓고 어떤 기사는 스포츠, 어떤 기사는 뭐 경제, 그렇게 분류가 다 붙어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미리 다 준비해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영화 리뷰를 하는 텍스트라던가, 그 리뷰가 있으면 그 리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게 뭐 네이버 같은 데에도 가끔 아니죠. 아마 지금도 이제 도입 중에 있는 그 악플을 이제 선별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것에도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뷰가 있는데 그 리뷰가 이 영화에 대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지 호평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외에도 메일 본문이 있으면은 메일 본문이 스팸 메일인지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메일인지 그런 것들을 분류해주는 XDC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런 데이터들이 많다면요. 콜센터 대화 내용이 있어서 그 콜센터의 대화 내용이 이제 손님이 이제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불만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칭찬을 해줬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대화 내용을 보고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분류를 할 수 있는 태스크들에 XDC가
모델인 XDC라는 모델이 적합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쫙 해서 준비를 해 오시면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해서 앞으로도 사람이 굳이 그 문서를 내용을 읽지 않고도 그 문서가 어떤 분류가 될지를 알 수 있겠죠. 데이터의 범위도 이제 나오는데 뭐 언어는 사전학습 그 버트 모델이 한국어로 되어 있냐 영어로 되어 있냐 뭐 멀티링구얼이냐 다국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현재 지금 저희 NLP 쪽에서는 그 한국어랑 영어가 있고 다국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길이인데 데이터 길이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버트 사전학습 모델 저희가 준비한 이 사전학습 버트 모델이 토큰으로 했을 때 512개가 넘어가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해 오실 때도 이거보다 더 길어지는 데이터를 준비해 버렸다 싶으면은 그 데이터는 안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갈 때 512개까지 잘려서 들어가겠죠 아마. 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네이버 영화 리뷰를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영화 리뷰 데이터는 이미 전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더빙 진짜 짜증나네요 목소리하고 탭 키가 들어가 있고 숫자 0 부정적인 리뷰하고 이제 계획 문자가 들어가 있죠. 저희들이 과제를 냈던 그 데이터의 형식이랑 똑같죠. 네, 이미 이런 잘 전처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인터넷 상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토이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아마 더 필요하시겠죠. 네, 이래서 역시 데이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을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텍스트가 있고 무조건 탭 키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문서가 분류될 라벨 그리고 계획 문자가 들어갑니다. 이런 형식을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습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텍스트 그 다음에 탭 키로 나누고 라벨.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탭 키로 나눠야 한다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네. 해서 데이터를 정제를 잘 해오셨으면은 실제 이제 트레인과 인퍼런스로 넘어가는데 오늘은 인퍼런스는 생략을 하고 학습을 하는데도 시간이 아마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인만 보겠습니다. 일단 XDC 언더바 train.py py라는 건 아마 다들 아시겠죠? 파이썬 파일. 네, 학습을 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파일인데 안쪽에 보시면은 아규먼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자를 조정을 해가지고 학습하고 싶은 그 모델에 대한 그런 특징 값들을 바꿔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모델 네임 이거는 확실하죠. 딱 봤을 때 직관적이죠. 이 저희들이 만들 모델의 이름 그냥 아이디를 붙이는 겁니다. 저희 모델의 이름을 네 닉네임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YJ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용준영이기 때문에 뭐 모델 언더바 YJY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분은 자기 이름에 초성 따거나 아니면은 성을 따거나 해서 이름을 막 붙이겠죠. 뭐 타락 파워 전사라고 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 모델의 이름은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이제 보고 그 모델이 내 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numTrain epochs는 epoch 횟수인데 epoch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epoch라는 거는 데이터가 쫙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데이터가 쫙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을 몇 번 학습을 위해서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를 몇 번 루프를 돌릴 거냐라는 그런 횟수입니다. epoch 횟수라는 건. 그러니까 데이터가 10만 건을 준비를 했는데 이거의 epoch를 2라고 지정을 했으면은 10만 건을 2번 학습하기 때문에 총 20만 건을 학습하게 되겠죠. 여러 번 해서도 안 되고 이게 딱 적절한 그 적정선이 있어요. 너무 이거를 epoch 횟수를 너무 늘리면은 딱 이 10만 건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모델이 10만 건 외의 데이터들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고 너무 강하게 인식을 해버려서 네, 이 10만 건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에게 자라버린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늑대밖에 모르게 돼버리는 그런 거죠. 하지만 인간이 늑대한테 뭐 늑대랑 5초 같이 있는다고 늑대처럼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짧아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죠.
네. 늑대의 특성을 딱 뽑아오려면 늑대랑 적정한 시간만 같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에포크입니다. 그러니까 에포크를 한 번만 해도 좀 아쉬워요. 한 번만 하면은 그 맛보기만 살짝이 막 훑어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적정 횟수는 저희 지금 XDC 모델 같은 경우에는 3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크 횟수는 3으로 하시는 게 아마 결과가 좀 나을 거예요. 혹은 최대 한 5번, 6번? 네. 그 이상 하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이게. 그, 에포크 횟수는 또 러닝 레이트라는 것과 또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려워지니까 이제 생각하겠는데 아마 10번까지 하셔도 딱히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100번, 1000번 이렇게 막 계속 하면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네, 한 번은 아니고 최소 2번, 3번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FQS는. 멀티프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멀티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데이터들이 코어가 사람 혼자서 일하면 안 되니까 전처리나 후처리를 할 때, 이건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가 아니라 데이터들을 준비하고 결과값을 이제 다시 좀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그런 처리를 할 때 사용할 사람의 명수죠. 코어의 개수. 이것도 사실은 근데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드릴 필요는 없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숫자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딱 적절합니다. 그리고 스무딩 레이트, 라벨 스무딩, 그리고 넘 필터, CNN 필터 이것들에 대한 설명은 또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넘 드롭 히든 레이어즈라는 게 있는데 파인 튜닝을 할 때 사용하지 않을 레이어의 수입니다. 파인 튜닝이라는 것은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한국어를 잘 알고 있는 녀석에게 문서 분류라는 태스크를 추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파인 튜닝이죠. 파인 튜닝을 할 때 사용하지 않을 레이어 수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레이어 수를 0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즉 이제 모든 레이어를 다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num drop hidden layers라는 파라미터는 0으로 설정드리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 클래스 웨이트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트레인과 테스트. 트레인 이 파라미터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이 train이라는 이 아규먼트가 쓰여 있어야지 학습을 훈련을 합니다. 이게 쓰여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 트레인이 아니라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고 주어진 데이터들을 다 테스트만 하고 그냥 한번 쓱 풀기만 하고 정답지랑 체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못 하게 되겠죠. 공부를 하는데 정답지를 안 본 거예요. 일단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시험을 쫙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지랑 채점을 해가면서 내가 이걸 틀렸네 그럼 이 부분 고쳐야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풀고 그냥 버리는 거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을 하셔야지 얘가 정답지랑 오답 체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겠구나라는 건 그런 반성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트레인 테스트 이 얘기는 이 NLP뿐만 아니라 뭐 어느 다른 뭐 AI 관련된 것들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학습을 할 때는 학습을 하고 정답지랑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를 판단해서 그 틀린 부분만큼을 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트레인이고, 테스트는 문제를 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풀어서 이제 결과만 그냥 뱉고 그냥 그 결과를 가지고 정답지나 오답 체크를 안 하게 됩니다. 테스트 모델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델을 지금 오늘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트레인 모델을 하셔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 트레인이라는 걸 쓰세요. 네. 그 다음 바바 EN 이 잉글리시입니다. EN을 쓰시면은 영어로 사전학습이 된 모델을 쓰게 돼요. 근데 아마 과제를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저희가 내드린 과제가 한국어였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해오신 분들은 이 EN이라는 이 아규먼트를 빼셔야 됩니다. 쓰면 안 됩니다. EN을 쓰지 않아야지 KO라는 모드로 들어가서 한국어로 사전학습 모델을 불러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한국어로 사전학습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EN을 빼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규먼트에 대한 이 트레인을 할 때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xdc config.json이라는 파일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모델 디렉토리라는 뜻이죠. 첫 번째 인자 모델 dar이라는 건 모델 디렉토리, 학습 모델을 저장할 위치. 그 다음 버켓 파일, 뭐 보캐블러리가 어디 있는가,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어 사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조금 그런 뭔가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이 NLP에서 쓴다는 사전이라는 것이. 어쨌든 사전이 있는데 그 보캐블러리는 사전이 있는데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이 보캐 파일이라는 인자입니다. 그 다음 이니 체크포인트는 그 이니셜라이징을 할 체크포인트죠. 그러니까 사전학습 모델이 저장된 그 경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위에 모델 디렉터리, 버켓 파일, 이니 체크포인트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러분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아래쪽 두 개죠.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랑 테스트 언더바 데이터.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텍스트 파일이 어디에 있는가를 경로를 여기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의 뒤쪽에 적어주시면 되시고, 테스트를 할 데이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경로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탑 라벨, 넘탑 워드, 넘탑 센트가 있는데 설명 쓰여진 대로입니다. 어떤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연예인지 스포츠인지 경제인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봐 라고 했을 때 모델이 이 문서는 가장 높은 확률로 연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확률에서 가장 큰 녀석들 내림차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때 결과로 확인할 라벨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가장 높은 확률의 라벨부터 3개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가장 높은 확률의 분류 3개만 이 모델이 결과를 뵙겠죠. 이 기사는 연예, 스포츠, 경제입니다. 이게 만약 4로 되어 있다면은 상위 확률 4개까지 말하겠죠. 연예, 스포츠, 경제, 과학입니다. 이렇게. 네. 넘탑 워드는 이 라벨, 그 해당 라벨에 대해서 왜 그 라벨이라고 추측을 했니? 왜 그 레이블이라고 추측을 했는지에 대한 그 근거로 쓰인 단어의 개수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예기사라고 추측을 했어요. 왜 연예기사라고 추측을 했냐면요. 이러한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단어의 개수입니다. 이 넘탑 워드를 뭐 10으로 하면은 이 라벨이라고 추측을 한 이유가 되는 단어 10개를 찍어서 보여주겠죠. 그 해당 문서 안에서. 센테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문장을 3개의 문장을 뽑아가지고 이 문장 3개를 보고 저는 이 레이블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XDC 체크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방금 모델 디렉토리랑 같은 의미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네, 같은 의미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이런 자잘한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수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시하시면 되는데 뭐 자세한 부분은 또 실습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 커맨드 예시 파이썬 트레인 파이 이거 아까 본 거죠. 근데 이름이 다르긴 한데 네. 지금 XDC 트레인이라고 돼 있죠. 지금 파일 원래는 설명을 아까 드렸을 때는 XDC 언더바 트레인.python이라는 파일이었죠. 그 파이썬 파일이 있고 이제 뒤에 모델 네임이나 넘트레인 에폭스나 이런 것들을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인자들을 지정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XDC 언더바 runner.sh라는 스크립트 파일 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칠 게 아니라 스크립트 파일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이따가 실습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퍼런스도 오늘은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된다면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실습 주제는 개발 환경을 준비하고 데이터셋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을 테시고 그리고 XDC 엔진을 학습을 해서 XDC 인퍼런스 확인은 다음 시간에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를 이제 여시고 뭐 리눅스 쓰면은 터미널을 여시게 될 테고, 뭐 저는 윈도우를 보통 쓰기 때문에 쉘이나 이제 또 저는 CMD를 쓰긴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떻게든 뭐 그런 거 커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을 여시고 182.162.19.7에 접속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쪽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SSH를 해서 서버에 접속할 준비를 하고 아이디가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도 마인드 쓰시면 되시고 골뱅이를 하고 IP 주소 1 이게 넘럭이 아니었네요. 넘럭을 써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SSH 마인드 골뱅이 하시고 182.162.19.7 이렇게 IP 주소까지 치신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비번을 치라고 나와요. 비번은 MSL 1, 2, 3, 4 느낌표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MSL 1, 2, 3, 4 느낌표가 비밀번호입니다. 7자리죠. 아, 8자리죠. 네, 8자리. MSL 1, 2, 3, 4 느낌표. 접속하시면은 마인즈 골뱅이 182.162.19.7 이게 앞부분에 붙게 돼요. 자, 이 상태가 접속이 완료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도커 이미지를 도커에 관련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설명을. 네, 도커 이미지스를 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도커 이미지의 목록에 EXMRC랑 EXXC가 보이시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오늘 실습을 할 겁니다. 일단은 EXXDC부터 가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띄울 거예요. 이제 설계 도면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될, 작업을 하게 될 그런 작업 공간을 건축을 해줍시다. 도커 치시고, run 치시고, IT라는 거는 인터랙티브 어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IT를 쓰면은 도커 컨테이너 내로 바로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IT를 안 하시면은 뭐 다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IT를 치는 편입니다. IT 치고 W라는 거 워크스페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도커에 접속했을 때 초기 화면이 어디를 잡을 것인가? 초기 화면을. 그 초기 폴더를 저희들은 XD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V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폴더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브레인 있네요. 브레인 LM. 그 다음에 XDC.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제를 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폴더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이제 찾아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라는 폴더 안쪽에 XDC 이거 여기네요. XDC 언더바 트레인 텍스트랑 XDC 언더바 테스트 텍스트 이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까지만 써줍니다. 즉 XDC 슬래시 데이터까지만 써주시면은 데이터 폴더 안에 이 두 개의 트레인과 텍스트 파일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폴더까지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XDC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 바V라는 인자가 무엇을 하냐면은 또 도커 설명을 되게 되는데 이 콜론 앞쪽에 있는 폴더가 외부에 있는 폴더고 콜론 뒤쪽에 있는 폴더가 도커 컨테이너 내부의 폴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 마인즈 골뱅이 182.162.19.7이라는 서버에 있던 폴더
home, minds, brain, lm, xc 데이터라는 폴더를 저희들이 만들 외부의 작업 공간 안쪽에 있는 xc 데이터라는 폴더랑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폴더나 데이터들을 컨테이너, 이 작업 공간 안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땡땡을 하시고 GPUS 하고 all. 이거는 안쪽에 있는 GPU들을 모두 쓰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GPU를 할당받으실 텐데 일단은 GPU를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받은 GPU를 지정하는 것은 컨테이너 안쪽에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모든 GPU를 다 할당해 주겠습니다. all이라는 인자를 줘서.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의 작업 공간의 이름을 지정해 줘야겠죠. 저는 테스트 XDC YJY라는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용준영이라서 YJY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설계 도면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EXXDC 콜론 하시고 1.0.0 TF1 파이 3 엔터를 치시면은 컨테이너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위쪽에 이 IT를 안 적었으면은 접속을 하지 않고 컨테이너 작업 공간을 만들어주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IT를 썼기 때문에 만들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XDC에서 한번 LL을 타보시면은 목록이 쫙 나옵니다. LS랑 똑같습니다. 근데 LS는 그냥 파일명만 보여주고 LL은 좀 더 자세한 정보 보여주죠. L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사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라는 폴더 보이시죠? 방금 저희들이 그 V라는 인자로 전달해 주었던 그 외부에 있는 폴더가 지금 데이터라는 폴더 안쪽에 딱 직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데이터 폴더 안쪽에 목록을 보시면은 방금 저희들이 그 7번 서버 안쪽에 있던 그 폴더 안에 있던 데이터들이 지금 컨테이너 안에서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간단히 말하면 윈도우에서 그 공유 폴더랑 같은 개념인 거죠. 이렇게 해서 XC 테스트랑 XC 트레인이 지금 데이터 폴더 안에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고, 자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파일 목록을 보시면은 저기 프로토라는 폴더 아래쪽에 RE로 시작하는 그 requirements.txt가 있죠.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은 pip install R을 치시고 그 다음에 requirement 엔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XC 모델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부품들을 다운로드를 받아 설치를 하게 됩니다. MRC는 도커 이미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추가 부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MRC의 도커 이미지는 추가 부품들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설계도가 완전 세트 메뉴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는데, 물론 조금 해야 됩니다만. 네. 근데 XDC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XDC는 지금 마치 햄버거 세트 시키려고 하는 단품만 시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콜라랑 감자튀김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시키시면은 다 주문한 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부품들이 다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금 그 말씀드린 두 가지의 파일을,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개 파일을 수정하는 에디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디터를 설치를 해줍니다. apt-get install gim. 이 내용은 다 자료 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혼자서도. 해서 엔터를 해서 빔 에디터를 받아줍니다. 중간에 한번 물어보는데 Y로 통과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학습이 되면은, 학습이 아니죠. 이렇게 그 빔 에디터가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안 됐을 텐데 지금은 VI 혹은 VIM 이걸로 빔 에디터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접속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수정해야 될 파일 목록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은 이 중간에 있는 xdc runner.shell 파일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델스 폴더 안에 있는 xdc config.json 파일 이 두 개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먼저 xdc runner부터 수정을 해봅시다. vi 혹은 vim 하셔도 되는데 vi 하시고 스페이스를 한번 띄운 다음에 xdc runner.sh로 들어가 보시면은 xdc runner.shell 파일의 내용이 보입니다. 빔 에디터 안에서는 화살표 키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혹은 hjkl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겐 직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화살표 키가 사실 저도 그래요. 네. 화살표 키가 편합니다. 자, 일단 위부터 보시면은 export CUDA visible devices라는 게 있는데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 모드는 뭐냐면은 I를 누르시면은 수정 모드 들어갑니다. 키보드에 있는 I예요. I를 치시면 수정 모드 들어가서 이 아래쪽에 insert라는 게 뜬 게 보이죠? 지금 수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원하시는 곳으로 또 똑같이 화살표키로 이동하셔가지고 백스페이스가 이제는 먹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당 받으신 GPU 번호를 적으시면 돼요. 0번을 받으신 분은 0을 치시면 되고 7번 받으신 분은 7 치시면 되고, 저는 그냥 0 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아래쪽 모델 네임이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모델의 이름을 적으시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대충 마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폭스는 다 기억나시죠? 네. 3 하시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넉넉하다면은 2도 해보고 뭐 5도 해보고 하시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멀티 프로그램 만지지 않습니다. 스무딩 레이트 만지지 않고요. 넘 드롭 히든 레이어즈가 지금 11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으로 해가지고 모든 레이어들을 다 사용하겠다. 버리지 않고 라는 의미로 0으로 바꿔줍니다. 네, 트레인 이거 빼면 안 되죠. 샵 치면은 빼게 됩니다. 탑을 치면은 그 태그로 넘어가기 때문에 태그로 넘어가면 안 되고, 네, 트레인을 키셔야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en이 지금 샵으로 태그가 되어 있죠. 그냥 코멘트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잉글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사전상 학습된 모델을 불러오게 되겠죠.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수정 끝났습니다. ESC를 누르시면은 인서트 모드에서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이상 키보드를 막 눌러도 되네요. 네, 막 누르시면 안 되겠네요. 네. 어쨌든 원하는 대로 수정하면 안 될 거예요, 잘.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시고, 네, ESC로 수정 모드 빠져나온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저장을 하기 위한 방법은 Shift 이거 콜론, 그냥 콜론이죠. 네. 콜론 치시고 W가 저장이라는 Q 치면 나가고요. 저장하고 나가기 엔터 하시면은 저장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혹시 저장이 안 됐을까라고 걱정되시는 분은 한 번 더 VI로 XC 러너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아까 했던 수정된 부분들 마이 모델이라던가 이게 다 3이라던가 버릴 레이어스 0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죠. 네. 확인하셨으면은 나갈 때 콜론 치시고, 이 부분은 저장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Q만 쳐서 엔터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수정할 파일이죠. 두 번째로 수정할 파일은 모델스 안에 있던 xdc config라는 config.json 파일, 이걸 수정해 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xdc config.json 파일은 꽤나 뭔가 양이 많아요. 그만큼 수정할 이제 여러모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게 정교하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마저도 그렇게 막 정교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자, 우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 우리들의
트레인 파일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죠. 자, 수정 모드 I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를 수정해 줍니다. 데이터 폴더 안에 있었죠? 데이터 폴더 안에 XDC 트레인. 여러분들도 아마 과제를 해오신 분들은 이 파일명이 같을 것이고, 과제를 해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그 텍스트 파일이 있겠죠. 그 텍스트 파일은 이것도 역시 과제를 해오신 분들께는 이제 제가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 과제를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안 드렸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사실 여기는 빼도 됩니다. 그냥 미리미리 넣어두는 거예요. 데이터 아니죠. XGC 테스트. 네, 트레인이랑 테스트 이렇게 다 폴더 지정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만들 게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요 위쪽에 있는 트레인 배치 사이즈. 배치라는 거는 데이터 셋에서 얼마만큼을 떼와가지고 한꺼번에 넣을 거냐는 뜻이에요. 모델 안에다가 학습을 시킬 때. 한 번에 풀 문제의 수죠. 이거를 사로 하면은 4개의 문서랑 정답쌍을 4쌍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쫙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정답지랑 체크를 해서 학습을 하겠죠. 반성을 해서. 배치 사이즈가 크면 속도는 빠를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속도에 또 딱히 빨라진다고 할 수 없는 게, 역시 보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빨라진다고 할 수 없는데, 근데 이게 1이면은 하나 불러와서 학습하고 하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조금은 느려지겠죠, 역시.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습速도가 이게 비례해서 빨라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빨라집니다. 네. 이것도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 정확도가 낮아질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배치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의 단점이 뭐냐면은 메모리가 받쳐주질 않죠. 한꺼번에 이거를 다 메모리에 머릿속에 넣어놓고 학습을 해야 되니까 배치 사이즈가 막 100만, 200만 이런 얼터구니도 없는 숫자를 넣으시면은 200만 개나 되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뇌에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책에 노트만 해뒀었는데 그것들을 갑자기 머릿속에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컴퓨터라도 머리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단점은 메모리가 터질 수 있다. 터진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실제로 램 같은 게 하드디스크가 펑 터지는 게 아니라 에러가 뜨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배치 사이즈 큰 게 좋아요, 원래는. 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보통은 진짜 메모리가 뭐 12기가 뭐 32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한 31기가까지 배치를 쫙 채워서 최대한 배치 사이즈 늘리는 것이 보통은 다 이렇게 합니다. 네. 배치 사이즈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습을 뭔가 못하게 되거나 하진 않아요. 어쨌든 다 보긴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차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차로 둬셔도 되고, 뭐 자기는 메모리가 왠지 여유가 있을 것만 같아 싶으면은 6으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차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느낌은 램으로 지난 5기가 정도 있다 생각했을 때 느낌인가요? 사실 5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예. 전을 하자면. 네. 근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르겠죠. 데이터 하나가 지금 512개의 토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데이터 하나의 제한 길이를 막 1024 늘려버리면은 더 적은 수의 배치밖에 못 들어가겠죠. 그렇게 데이터 배치 하나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배치 사이즈가 달라질 것이고, 네. 여러모로 배치 사이즈는 역시 이게 여러 가지 넣어보면서 얼마나 메모리를 먹는가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정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만지지 마시고, 이 부분을 근데 수정을 아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근데 저번에 수업 때는 이 부분을 아마 내가 빠뜨린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모델 0을 넣어주시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안 넣어도 문제가,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일단 2번 지금 강의 이거 넣겠습니다.
네, 이 부분 모델스 안쪽에 자기의 모델명을 적어주시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거예요. 네, 바람직한 건 아마 필수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네. 그 텀브에서 이제 그 이거도 좀 주의해서 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분에 해당하는 거는. 네. 과제 제출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그런데. 네, 어쨌든 그리고 이 위에 거는 한국어에 대한 거고, 혹시나 추후에 영어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하게 되신다면은 이 EN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아래쪽 형식이 위에 거랑 똑같아요. 한국어랑. 여기 똑같이 모델 이 부분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주시고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데이터 경로로. 스냅 사이즈 뭐 바꿀 필요 없으시고, 모델 디렉토리가 이게 다 잉글리시가 이게 다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실 것은 한국어냐 영어냐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부분에 있는 트레인 데이터랑 텍스트 데이터의 경로만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한 부분은 이것뿐이죠. 이 두 부분. 됐으면은 ESC로 빠져나오셔서 WQ로 저장하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DC runner.shell이랑 XDC 그리고 XDC config.json 파일 이 두 개 파일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이 끝났으면 한번 올리기 전에 빠뜨릴 뻔했네요. 자료에 있는 이 두 번째 소스 네모 이거를 한번 해줘야지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수정하겠습니다. 파이썬을 키시고 python 치면 파이썬이에요. 열려요, 그냥. 열리면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 3개가 나오고 여기 치시면 되는데 import 치시고 스페이스 nltk 하시면 nltk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게 돼요. 그 라이브러리 안쪽에서 저희들은 nltk.download 괄호 열고 여기다가 뭘 다운받을 거냐면은 punkT라는 토크나이저 라이브러리를 다운받겠습니다. 무슨 소린지는 뭐 모르셔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true가 뜨면은 오케이입니다. 컨트롤 D를 통해서 파이썬에서 빠져나오시면은 이제 진짜로 한번 학습을 돌려보겠습니다. 방금 쉘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수정을 할 때는 이제 빔 에디터를 수정하기 때문에 VI를 쳤겠죠. 지금은 쉘 파일을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SH 하시고 XDC runner.sh 파일을 실행 치면은 뭐가 막 나와요. 이 부분들 이렇게 막 숫자 막 나오는 이런 것들 사실은 다 깔끔하게 막 감추고 좀 안 보이게 해주고 마치 그 컴퓨터 선정리하는 것처럼 좀 안 보이게 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건 분명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정리되는 추후에 할 여유가 생기면은 이 부분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넓게 한번 볼게요.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엄청 로딩을 막 했었는데 이 부분 보시면은 num examples 22,500 이게 제가 준비한 데이터의 정답 그 문서와 그 분류될 정답 분류 종류 그거의 쌍의 개수입니다. 저는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의 과제를 전부 다 완벽하게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22,500개의 데이터 쌍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레벨 0만 하셨거나 뭐 레벨 0, 1만 하셨거나 이렇게 하셨으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모델이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학습을 더 잘하게 되겠죠. 우물한 개구리보다 세계 여행한 개구리가 더 똑똑하겠죠. 네. 배치 사이즈를 아까 4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2,500개의 데이터를 4개씩 뜯어와서 보고 학습하고 돌려주고 4개씩 뜯어와서 보고 학습하고 돌려주고 이걸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에포크 전체 데이터 22,500개라는 데이터를 3번 반복시키도록 에포크 횟수를 3.0으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22,500 나누기 4 곱하기 3을 하면은 16,875가 나오게 됩니다. 22,500개 데이터를 4개씩 보니까 22,500 나누기 4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총 3번 에포크 횟수 3을 반복하니까 곱하기 3을 하면은 16,875번의 스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스텝 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스텝 수가 달성이 되면은 내 모델이 내가 지정한 대로 모델 학습을 다 완료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이게 준비가 여러 가지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고 있죠. 드디어 successfully opened CUDA 라이브러리가 되어 있고 successfully라니까 뭔가 일단 에러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로스라는 게 있는데 로스는 지금 이 모델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지고 정답지랑 대조해 봤을 때 오답을 봤는데 오답률이에요. 오답률이 2.00.95.613이니까 엄청까지 아닌데 그래도 좀 못해요. 이게 0.1이 가면은 정말 최고의 모델인 거고 0.4, 0.5 이 정도까지만 가도 뭐 얼추 잘하네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스텝이라는 건 현재 스텝 수예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저 같은 경우는 16,875 스텝 수가 나오면은 모델이 종료가 된 겁니다. 학습이 종료된 거죠. 네. 이 로스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싶으면은 학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뻥튀기가 되기도 하는데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잘 준비만 하셨다면 아마 이게 로스가 이게 뭔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도 계속 줄어들긴 할 거예요.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해서 스텝수가 이게 16,815라던가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시던 그 스텝수가 나오면은 모델이 학습을 끝내고 뭐 결과는 딱히 없이 그냥 이 프로세스가 그냥 끝날 거예요. 알아서 자동으로. 그리고 모델을 알아서 그 여러분이 지정한 폴더에 저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시간수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200스텝을 하는데 걸린 시간수예요. 200스텝을 달리는데 84초가 걸리고 그 다음에는 38초 걸렸는데 그리고 그 다음은 38초 평균적으로 38초 걸리니까 16,875 나누기 200 곱하기 38 같은 걸 하시면은 계산하시면은 총 학습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대강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예. 2.02에서 0.89로 갔다가 1.66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서 어떻게든 조금씩 줄어갑니다. 로스가. 그렇게 해서 점점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반성하고 맞추고 틀리고 반성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점점 나아지겠죠. 우리 아이가. 네.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종료를 그냥 끊겠습니다. 그냥 중도 나가기는 컨트롤 C예요. 하면 키보드가 인터럽했다 하면서 수비를 강제 종료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